좀 인사 말씀하시고 예.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 3, 40분 정도 질문을 답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너무 이 지역에 국한된 현안 질문보다는 전체적인 정치에 관한 현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이름이 조국신당을 벗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강미숙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름하고 당 로고 공표한 날이고요. 물론 정식 결정은 3월 3일 창당대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오늘 이제 강원도 원주를 찾게 된 거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 강미숙 창준위원장님 사회로 제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형식의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강 위원장님하고는 북콘서트 이전에 여러 가지 저와 이제 교류가 있었는데 북콘서트 하고 그 뒤로 제가 정치 참여 결심, 창당 결심 후에 좀 도와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강 선생님께서 흔쾌히 창준이를 맡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끌어와 주셨고 여기까지 왔고요. 아까 밖에 살짝 봤습니다만 여준성 후보는 떨어지셨던데 저하고 사적으로 또 연도 있어가지고 이게 민주당이시긴 한데 와서 인사를 하셔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로. 그리고 오기 전에 저는 양평에 잠시 들렀다 왔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변경된 것, 노선 변경 때문에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선거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가 이슈화가 안 되어가지고 저로서는 이걸 꼭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싶어서 갔다 왔거든요. 하나 추가로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양평에 대해서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뉴스도 사라진 상태인데 저는 다가오는 29일 날 오늘이죠. 29일이면 오늘 실수했습니다. 29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이제 안 되는 걸로 보통 예상하고 있는데 저 개인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22조 국회가 열리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그 말은 뭐냐면 현재의 특검법에 들어있지 않는 게 두 개의 혐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디올백이고 다른 하나는 양평고속도로 변경 문제입니다. 현행 특검법에는 두 개가 없고 도이치모터스만 있는데 그 발의 이후에 두 개가 확인되었거든요. 디올백은 다 아실 거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다 아실 것인데 특히 제가 양평고속도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이치모터스는 윤, 김 두 분이 결혼하기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올백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직전인 인수위 시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부인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양평군청의 공무원, 전현직 군수,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고위관부,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등등이 공모 합작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살아있는 권력들에 의한 공모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이런 사태가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고 그 고속도로 변경의 귀착점이 김정숙 여사였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거의 한 100번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압수수색 청와대 많이 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근데 지금은 어떠한 수사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저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를 제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저희 당의 이름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세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 지금 특검법 말고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고 다시 양평을 방문하려고 다시 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원주를 오게 된 거는 뭐 강민석 찬중위원장님하고 이제 계속 뭐 문자로 전화로 교신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한 4개월 됐나요? 네. 4개월 정도 뵙게 됐고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가 6개 시도의 그 지구당 지구당이죠. 그 시도당을 만들었는데 강원도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래 그 강원도당 창당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당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그걸 만드실 발기인 분들, 뭐 창준 위원장님 스스로가 강원도 분이시기 때문에 강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그걸 도당을 만들 분들하고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서 도당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또 계획할 건지 등을 서로 논의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조로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이제 6개 시도당을 만들었는데 그 후로 강원도 외에 뭐 인천, 뭐 경남 등도 추가로 계속 지금 그 시도당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가지고 당원 가입이 계속 느니까 자연스럽게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지금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열어서 가능하면 전국 모두에서 모든 그 광역 단위에서 시도당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강원도의 경우에 뭐 저는 뭐 강원도 사람이 아닌데 그 뭐 이제 강미숙 위원장님 포함해서 사적으로 여러 교분이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 계셔서 저는 강원도 사람 아니지만 강원도의 문제, 애로사항 또는 이 원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또 듣고 취합을 해서 저희의 향후 뭐 정강 정책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아는 바로 지난번에 이제 전북과 함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광역자치단체의 이제를 특별자치단체로 만드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제가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는 이제 축하할 일 같아요. 축하할 일 같은데 내용적으로 좀 보니까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본격적 검토 이전에 이제 원주에 또 강원도에 계신 당원들,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하고 뭐 다른 또 질문 문답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도록 기회를 말씀 짧게 하시죠. 그래도 네. 이거 필요 없으시겠죠, 마이크. 강사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네, 강원도당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창당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제반 조건과 객관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좀 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원주가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그 시민들의 여러 그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그 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국 인재위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청준위원장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은 아마도 강원도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낙후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아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사적으로 사실 뭐 강사님하고 저 사적 연은 사실 없거든요. 뭐 지연 하견 다 없는데 그 여러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참 좋은 분이다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당에서 대표로 대표 장준희 위원장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모실 때 어느 지역 배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한 분, 영남 한 분 하면서 나머지 지역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강원도 지역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셨고요. 앞으로 이제 3월 3일 정식 창당이 될 건데 창당 뒤에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 강원도 원주 지역 그 언론분들도 시민분들 많이 계실 건데 사적으로는 여기 송기훈 의원 아시죠? 송기훈 의원 제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 오랜 친구입니다. 뭐 사실 강원도 원주 오면 그 친구하고 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민주당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여기 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송 의원하고 제가 오랜 친구고요. 서로 뭐 여러 얘기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네, 원주 MBC의 권기환 기자입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주 MBC의 권기만 기자. 네, 권 기자님. 예, 네. 예. 그 저희들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쨌든 임재영이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소개를 받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발적인 그 가입 말고 이제 뭐 저희 지역 특히 강원도 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인재 영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또 있는지 어떤 또 방법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인재 영입했을 때 특정 지역을 배분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창당 이후로 총선 치르고 나면 더 당이 이제 확장이 돼 나갈 건데 그때는 많이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그다음에 그 후에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두 목표가 있는 거죠. 당장은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종식 후에 뭘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이 저 사람이면 맞다라고 끄떡거릴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고 있고 물론 남녀의 비율 이런 건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뭐 특정 지역별로 한 명씩 이런 기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론 강원도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자천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 배분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다. 저희가 좀 이제 창당 이후에 규모가 좀 커지고 또 뭐 지방자치 선거 이런 선거까지 쭉 이어지면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는 뭐 강원도만이 아니라 어느 도든 어느 지역이든 그걸 기준으로 균분하는 식으로 인재 영입은 지금 할 수 없고 당면한 4월 10일에 총선의 목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좀 저희들이 사실 기자들이 네. 숫자가 중요해서 그 어떤 목표를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지 조국 의석 목표 말씀이시죠? 다른 목표 괜찮습니다. 네네. 말씀. 제가 이제 창당 선언을 부산민주공원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적으로는 저희가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창당 선언 전에 제가 모셨던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산 가서 보고하고 한 김에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 언론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의석 10개, 10석 그리고 원내 3당 이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그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기자분들이 너무 과장 아니냐, 뭐 시쳇말로 이제 뻥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여론이든 민심이든 통해서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뭐 더 하면 좋겠죠. 뭐 원내 교섭단체가 20석인데 그까지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고 그렇게 욕심 부릴 것 같지는 않고 현실적 목표로 10석을 10석 그리고 원내 3당이고요. 현재 원내 3당이 정의당 아닙니까? 정의당이 이제 당이 많은 분이 왔다 갔다 하셔서 현재 몇 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석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석을 목표로 하면 저희가 3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당이 되어서 그 원내 활동을 하는 것인데 물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원내 3당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고 등거리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목표는 그 국민의힘과 싸울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뭐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간 등거리 외교를 한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목표는 분명하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범진보 진영의 정당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민주당과 뭐 연대하고 또 민주당보다 더 빨리 나와서
더 빨리, 더 앞서서, 더 단호하고, 더 신속하게 싸우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이 기자님? 네네. 지금 민주당의 공천 그 문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파열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감지하시는 부분이나 그 이탈에 대한 부분이 이 조국 아까 혁신당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정도로 보시는지. 저는 뭐 여러 자리에서 그 민주당이 범진보 진영의 본진 또는 항공모함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저희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규모가 적죠. 뭐 재정적인 문제나 조직 문제나 다 적은 정당인데 저는 본진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 물론 당이 서로 다른 당이라서 그 민주당의 현재 내홍 분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 민주당이 그 공천 분란을 빨리 수습하고 대오를 빨리 정비를 해서 원래 국민의 지금 다수 국민의 그 민심은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내부 분란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 좀 실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습을 하셔서 민주당과 저희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고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짐작하실 만한 얘기일 것 같고 제가 오늘 특별히 질문에 우리 이 기자님 질문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범진보층, 유권자층이 있습니다. 또는 뭐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투표 성향을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면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은 싫은데 민주당이 싸우면 나 투표 안 해야지 가기 싫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 점을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진보 유권자층 또는 민주당 당원, 민주당 지지층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빨리 첫째는 내용을 극복해야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부과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그 조국혁신당이 더 열심히 싸우고 더 단호하게 싸울 것인데 민주당의 내용 때문에 투표장에 가기 싫다, 민주당도 꼴보기 싫다, 뭐 국민의힘도 꼴보기 싫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투표장에 꼭 나오셔서 조국혁신당을 꼭 찍으시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윈이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의 내용 때문에 불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 민주당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라도 나오셔서 조국혁신당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서 국민들께서 연대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뭐 달리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지금 상대적으로 뭐 눈에 띄는 민주당에 비해서입니다. 지금 신생정당이고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분란은 없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 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사고 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범진보층의 투표율을 올리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국민들의 투표율을 올리겠습니다. 유권자층의 투표율을 올려서 그분들이 이제 뭐 비례정당을 저희가 내면 저희를 비례를 찍고 그 다음에 1대1 구도가 된 뭐 민주당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진보당일 수도 있고 기본소득당일 수도 있는데 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과 다른 몇몇 작은 정당에서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민주당이 1대1 구도에서 민주당이 다수일 것 같은데 합의를 한 그 후보를 찍으시라고 저는 호소할 것이다. 요컨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국혁신당이 투표율 상승 재고를 견인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만 살려고 한다. 저희만 뭐 표 얻으려고 한다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당연히 저희도 의석수를 많이 얻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그거 외에 넓은 의미에서 진영이 진보 진영이 잘 돼야 저희 조국혁신당도 잘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저희를 보아서라도 나오셔서 저희를 찍고 1대1 구도로 지역구가 1대1 구도로 정리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자면 그 1대1로 정리된 진보 진영의 지역구 후보를 찍어 주시라. 그래서 민주당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수일 거라서 제가 민주당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대1로 정리된 지역구 후보를 찍어 주시라. 그래서 지금 그 지역구 문제는 저희가 아직 뭐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데 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저는 저희 당의 정관과 정책을 그 가치를 주장하고 전파하는 것 외에 범진보 진영 전체의 승리를 저희가 앞서서 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역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뭐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도 쓰러지고 저희는 바닥에 쓰러져 있겠죠. 발목 잡으려면 자세가 제가 엎드려서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 민주당보다 앞서서 싸우고 민주당이 좀 힘든 조건이면 저희가 앞서서 손잡고 끌어당기고 지금 민주당이 좀 약간 정체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언론 신문에 보기에는 일면에서 맨날 민주당 뭐 공천불란 소리가 나눠서 시민들이 좀 실망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좀 참 잘 되길 바라고 그런 민주당이 좀 조용하고 이제 분란이 있는 상태에서 주목을 못 받고 하면 저희가 앞서서 대신 나서서 싸울 것이고 또 저희가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하겠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경우 저희가 할 거다. 또 투표율도 조국혁신당이 높이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이기영 기자라고. 아, 예. 강원도민일보 제가 자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번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혹시 이쪽에서 지금 준비되는 여력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준비되는 부분이 좀 있는지 네네.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3월 3일 창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은 3월 3일 창당 대회 이후에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 방침을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 인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생각은 있지만 그 개인 생각을 제가 약간 대표 인물 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을 해버리면 이게 당의 방침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좀 안 하고 나중에 조만간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창당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허남민 기자입니다. 네네네. 아, 강원일보시고. 예. 그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의 이제 관계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어떤 그 사전에 이제 조율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창당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전 대통령의 어떤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반응. 하나는 이제 민주당하고의 관계는 이제 충분히 대답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서 이제 민주당하고의 어떤 연대도 필요할 때 연대를 하지만은 괴를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좀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불편한 얘기 좀 드리면은 네.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윤석열 정부 그 검찰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고 네, 재판 유죄 중인 판결도.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이제 창당과 함께 정치 선언을 하신 부분인데 앞으로의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떻게 전망이라기보다 어떻게 네네.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부터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제가 또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언론 보도자료가 아마 나갔을 거로 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민주당원이십니다. 지금도 그때도. 그런데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 기자분들에게 배포했던 문헌을 보게 되면 조국의 그 창당까지 포함해서 그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단어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불가피한 선택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마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충분히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해한다라는 말씀이셨고
마치고 난 뒤는 그냥 그 얘기할 때는 둘이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조용히 얘기를 독대를 했고요. 마치고 난 뒤는 여러분들 다 모아서 대통령님이 오랜만에 제가 왔다고 그 전라도 진도 홍주라고 있습니다. 빨간 순대 한 40동은 50동은 잘 모르겠는데 40도짜리인가요? 그거 진도 홍주 둘이서 2병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이만한 걸 술을 많이 마셨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저는 하급심 판결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까지 법학을 가르친 사람이고 존중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하고 법리 적용을 도저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다투는 게 저의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제 권리입니다.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일개 시민, 어떠한 시민도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고 동의가 안 되면 상고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이건 뭐 독재국가죠. 그건 저는 저의 권리를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 상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재판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언젠간 나겠죠. 근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4월 10일에 당선이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든 간에 당선되는 날에 제가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기본 심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하나의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이 되어가지고 제가 4년간 또 파기환송되면 원심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급심 판결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는 4년간 재판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인데 이걸 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역으로 규정되지 않고 제가 스피노자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과나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마음으로 그 판결이 나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가 할 일을 최대한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부족함도 있고 흠결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그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선된 첫날부터 또는 임기 4년이라면 그 마지막 날에 날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나서 제가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면 저의 조국혁신당의 동지들이 저희 일을 대신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저는 저희 당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 개인이 혼자 무소속 출마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친구와 벗과 특히 동지들, 정치적 동지들이 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의 거취 문제를 위해서 제가 그 때문에 이 당을 만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이 저하고는 성향도 다르고 또 이렇게 지연 학연 다 관계가 없으신데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덕담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유죄 판결 하급심 나고 난 뒤에 한번 전화를 하셨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관, 내가 징역 14년 받았었어. 그 하급심에. 근데 대법원에서 돌아왔잖아. 힘내. 이러시고 또 그 뒤로 또 무슨 건으로 몇 년을 받았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힘내라고 하셔서 제가 그 어르신보다는 젊은데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님이 정확히 몇 년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팩트가 약간 하급심 판결의 선고 형량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몇 년 내가 받았었어. 크게 2번 있으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재판을 진행 중인데 저보고 젊은 사람이 힘내야지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 어르신보다는 제가 용감해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얘기가 됐는지. 네. 그 인재 영입은 지금 이제 민주당도 20몇 호까지 계속 나가고 국민의힘도 지금 인재 영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성함을 좀 까먹었는데
신장식. 신장식.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몇 명까지 염두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어쨌든 그뭐 맥시멈을 두지 않고 그 한계점을 두지 않고 계속 발표를 해나가실 생각이신지. 제가 이제 신장식 변호사 영입했지 않습니까? 뭐 신 변호사는 다들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정의당 그 중에서 노회찬 대표 사람이겠죠. 그 노선을 따르는 사람인데 신 변호사가 저희 당에 왔다는 의미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 민주당과의 약간 차이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노무현의 정신만이 아니라 노회찬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걸 수용하려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제 주변에 많은 민주당원 친구들이 당은 다르지만 고 노회찬 의원을 다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저희 당에 같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고 그 민정수석으로 모신 것 말고 그 이전에도 오랜 연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장식 그 변호사를 모시게 된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영입 문제는 상당수 분들은 이제 수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3월 3일 창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뭐 기자분들 계십니다만은 저희 당에서 저밖에 모릅니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극 보안을 정말 극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제 공식 일정 말고는 수행은도 같이 수행은 없이 제가 사람 만나서 삼고초려하고 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 중이고, 어떤 분들은 고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수락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3월 3일 이후부터는 수락하신 분들 중심으로 차례차례 발표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저희 당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검찰 정권의 윤석열 검찰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하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인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식 후에 뭐 할 거냐 하게 되면 제가 민생과 복지를 중시하는 복지국가, 행복국가, 뭐 때려 부수고 난 이게 목표가 아니겠죠. 독재 정권,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하면 그 뒤에 뭐 할 거냐가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두 측면의 인물이 첫 번째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 어떤 분은 두 번째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이 섞어서 차례차례, 또 뭐 순서는 뭐 의미가 없는데 그 개인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되어 있고, 그 몇 명을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종의 영업 기밀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뭐 상당히 현재 통상 여러 언론사 등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뭐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를 상정했을 때 몇 명 정도를 남녀를 준비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좀 넉넉한 수를 준비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그 노예 속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뭐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강원도 오셨으니까 네. 강원도에 관련된 인사도 혹시 계시나요? 아까 그 MBC 분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물론 뭐 각 그분들의 지역 출신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거 없이 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뭐 어디 출신이지, 호남 출신이지, 뭐 강원 출신이지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제가 말한 두 가지 목표.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 그 뒤로 이제 다른 어떤 그 당직이라 창당 이후의 당직 문제, 당 문제는 전 지역 안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4월 10일 총선에 조국혁신당의 분명한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지역을 균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만 좀 네, 여쭤보면 그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도당 창당 시도당 창당 준비한 요건이 있잖아요. 네네. 당원이라든가 사무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도당별로 당원이 1000명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도당 그 책임자, 위원장하고 회계 책임자, 재무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돼야 됩니다. 그건 지금 이제 완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어디다 둘까요? 도당
지금 우리 강 위원장님께 아직 안 정하셨죠? 사무실은 아직. 네, 예, 좀 이른 질문이시라서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또 겸사겸사 이렇게 당원들하고 만나는 자리라서요.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쪽이다. 뭐 그것 또한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원주 지역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우리 그 강미숙 위원장님이 창준 위원장님이시고 창당 이후에도 뭐 저희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것 같아서 좀 짐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이게 도청 소재지가 이 춘천으로 돼 있는데 알고 춘천에 있습니다. 대한 그과 연결고리들은 따로 없으신지요? 춘천에도 당원들이 계신데 현재로 보면 제가 최근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못했는데 현재로 보면 원주 지역 당원이 더 많으시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원주 지역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뭐 춘천을 뭐 무시한다고 그건 아니죠. 춘천까지도 저희가 이제 당원 모집을 해야죠. 당연히요. 지금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원주 지역 중심으로 당원이 많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오늘 제가 왔고 오늘 기자간담회 마치고 당원분들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난 뒤에 향후 어떻게 그 지구당 도당을 만들 것인가를 의논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일정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네, 예, 예. 이제 사실상 앞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지율 당 기준으로 지지율이 17% 정도. 네, 가장 높은 게 17%쯤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어떤 세간의 평가도 높다라는 예, 상당히 높다. 예, 그리고 그런 이게 높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들이 뭐 평가들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17%가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는 건 사실상 이제 총선을 위한 정당으로서 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또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 네, 그런 네, 선거들이 네, 쭉 네. 있는데 앞으로 이런 패턴을 계속 물론 복지하고 뭐 이후 그 이후에 복지에 포커싱을 두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도 계속 거기에 앞으로 지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준비를 계속 또 하실 생각, 공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계속 이어가실 생각.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몇몇 유튜브에서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 첫째 그 질문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총선용 일회용 정당이 아닙니다. 그 말은 총선 치르고 난 뒤에 해산하거나 총선 치르고 난 뒤에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을 존중하고 민주당과 연대하고 손을 잡지만 독자적 역할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민주당과 따로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비법률 법률 전문가 아닌 분들이 이거는 기자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민주당 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했다가 그다음에 복당하는데 위장 탈당이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탈당했다가 돌아왔지? 그래서 광산구에서 이번에 뭐 아마 경선에 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대부분 다수 국민들은 모르십니다. 왜 그분이 탈당했나 하면 현행 지금 국회법상 법안을 통과하려면 이제 너무 상세하긴 한데 안건 조정 소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건 조정 소위에 민주당이 아닌데 진보적인 정파의 정치 세력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률이 통과되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어야 법안을 신속 처리 절차 뭐 여러 가지 뭐 등에 통과되도록 돼 있었은 구조로 탈당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뭐 가정입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이 그때 있었다면 탈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국혁신당이 그때 아까 10명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각 상위별로 한 명씩 있다고 합시다. 법사위든 어디든. 그러면 민주당 아닌데 조국혁신당이 친윤석열 당 일리가 없죠. 친김건희 당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분명하죠. 그러면 민영배 탈당 사건 같은 게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탈당하고 복당하고 중요 법안 통과할 때마다 탈당하고 복당하고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이 10석 이상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희 목표는 모든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역할은 저희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이 비민주당인데 진보적인 그 정치인이 한 명씩 있는 게 국회의원 운영을 보다 더 진보적으로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죠. 민영배 탈당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곤욕을 치렀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 탈당했지 잘 모릅니다. 그 비법률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독자적 역할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시고 그냥 무작정 통폐합한다고 민주당에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하나는 이제 싸우는 문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문제에서 독자적익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국회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뒤로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방선거나 그 뒤의 일정은 저희가 사실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4월 10일에 총 집중되어 있고 4월 10일에 이제 총선 거치고 정비가 되면 그 다음 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정 때문에 제가 우리 수행실장님이 재축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제가 바빠서 뭐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